다음에 이제 실습을 이제 진행해 볼 건데요. 콜앱을 다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습 자료를 GitHub에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여기 초록색 박스를 누르시고 이게 아마 여기 다운로드 짚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그 UR에 들어가셔서 이 초록색에 다운로드 짚을 누르시면 여기 짚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R집을 푸시고요. R집을 풀면은 이제 요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PDF 자료고 요게 이제 실습 자료인데 일단 파이토치부터 먼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IPython 파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콜앱을 키시면은 여기 이제 콜앱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들 들어오셨나요? 그럼 여기에 업로드가 있어요. 업로드를 해서 파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파일 선택을 해서 여기 이제 오픈NLT 파이토치 실습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시면은 요 화면이 뜨면 됩니다. 콜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콜앱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딥러닝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든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GPU를 저희가 기계 번역을 하려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런타임을 보시면은 change runtime type 있어요. 여기를 이제 GPU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변경에 GPU 여기 넌이나 TPU로 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GPU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오픈NM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픈NMT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상세히 설명이 돼 있고 코드를 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맨 위에 GitHub라고 있는데 이 GitHub를 가시면은 실제 오픈NLT 파이 뭐 TF 이렇게 있는데 뭐 파이토치 소스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트랜슬레이시 번역을 하는 애고 트레인이 훈련을 하는 애고 뭐 서버는 이제 번역 서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애고 실제로 이제 모든 소스 코드는 ONMT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다 모듈별로 디코더, 인코더, 모듈스, 뭐 테스트, 트랜슬레이트, 유틸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필요한 모델만 소스를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만 나는 필요하다 하면은 인코더에 가셔서 트랜스포머.py가 있어요. 이건 이제 RNN 인코더, 뭐 CNN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트랜스포머.py만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소스들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ONMT가 이제 핵심 소스들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툴즈는 이제 오픈NMT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이제 실제 기계 번역을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툴즈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서버 토커나이제이션 할 때 BP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B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BP 파이프라인, 어플라이 BP 이런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툴즈에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 펄 같은 경우는 아까 SMT에서 모세스라는 그런 오픈소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SMT에서 사용한 그 토커나이제이션 그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점수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블루 점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멀티블루.펄 요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성능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NLT에서 외에 개발한 기계 번역을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스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NLT 파이토치 도큐멘테이션인데 여기에 뭐 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모르는 게 있다 하면은 오픈NLT 포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오픈NLT 포럼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 모르는 것들을 다 물어보고 여기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르는 것들은 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만약 뭐가 막힌다 하면은 여기다가 질문하시면은 외국에 있는 실제 개발자 분들이 답변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습을 하게 된 내용은 일단 오픈NLT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트랜스포머 훈련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
그거의 모델이 만들어진 모델 갖고 번역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블루 점수를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픈NM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지금 오픈NMT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걸로 이제 해봤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가시거나 다른 곳에서 한영 기계 번역기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프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데이터만 변경해서 하면은 한영 기계 번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습하고 뭐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병역 코퍼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런타임은 다들 바꾸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콜앱에서 이게 쉘 명령어를 사용할 때 항상 느낌표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느낌표하고 기클론 다들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그냥 기클론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느낌표 치고 기클론 쳐야 콜앱에서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쉘 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하실 때는 느낌표를 치시고 기클론 오픈NMT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픈NMT 기클론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오픈소스가 똑같겠지만은 여기에 클론올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요 표시 있잖아요. 요 URL을 복사해가지고 git 클론 하고 하면은 이 소스가 다 닫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록 스파스 누르셔서 요 URL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git 클론하고 요게 지금 그 URL인데 요거를 치시면은 이게 실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요 파일에 오픈NMT가 파일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o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새로 파일에 보시면 이제 오픈NMT 파이가 그 다 다운받아진 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똑같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ONMT 있고 뭐 tools 있고요. 트랜슬레이트 트레인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뭐 사실 실무에서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환경 설정하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각 버전별로 뭐가 다르고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은데 오픈NMT 파일 그런 것들을 이제 requirement.txt라는 곳에다가 보통 개발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세요 하고 버전을 명시를 해둬요. 그래서 requirement.txt를 가지고 이제 PIP 설치를 하는 건데 PIP는 이제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라 해가지고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듈들, 뭐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콜앱이니까 느낌표를 붙이고 PIP 인스톨 다시 R을 붙여줘야 돼요. requirement txt 할 때 항상 다시 R을 붙여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픈NMT 파이에 requirement txt가 돼 있는데 왜 오픈NMT 파이가 붙었냐면 콜앱에서 이제 파일 구조가 지금 여기 오픈NMT 파이 밑에 여기 보시면 requirement txt가 있잖아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런 모듈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뭐 6 TQDM은 4.30 버전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requirement txt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픈 소스를 사용하실 때 git 클론을 하시고 requirement txt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pip install -r 이 requirement txt를 실행하면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콜앱에서 이미 설치된 그 버전하고 지금 오픈NMT에서 요구하는 버전하고 지금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그냥 리스타트 런타임을 하고 얘를 누르고 다시 실행을 하면 에러가 안 뜹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가 안 뜨고 successful하게 다 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모든 오픈소스가 마찬가지예요. 일단 git 클론을 하시고 requirement txt를 설치하시고요.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드는 순서를 다시 보면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정제, 병력 코퍼스 필터링, 서버워드 분리를 하고 학습을 하고 번역을 하고 디토커나이제이션 하고 점수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병력 코퍼스 정제는 생략을 하도록 할 거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오픈NM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오픈NMT 파이 밑에 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소스 테스트, 소스 트레인, 뭐 소스 밸리데이션, 뭐 타겟 트레인, 타겟 밸리데이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할 거고 실제 열어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인, 소스 쪽의 트레인 영어겠죠? 영어고 그 다음에 타겟 쪽의 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마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스 트레인에 한국어 넣고 타겟 트레인에 영어 넣으면 한영 번역기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데이터 뭘 쓰냐에 따라서 이 플로우만 따라가면 누구나 이제 번역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집까지 됐다 가정하고 정제 병력 코퍼스 필터링까지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서브 토커나이제이션을 볼 건데 일단은 BP를 사용할 거예요. 모든 이제 제일 보편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BP 같은 경우는 요 URL 이제 논문이 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인풋, 아웃풋 심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요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어떤 BP를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의 어떤 대용량 모델 BP를 모델을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갖고 서버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runbp라는 runbp.py라고 있잖아요. runbp.py는 이제 bp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bp 모델을 bp 코드라고 표현하는데 runbp를 통해서 어떤 코드를 만들면 그 모델을 다시 그 문장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적용을 하는 게 이 apply bp라는 거예요. 그래서 bp를 만들 때는 runbp, apply bp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제 bp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모델을 BP 모델을 만들 때 뭐 소스 트레인, 소스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당연히 source.code라는 그 run BP를 통해서 만들어준 source.code라는 곳에서 적용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타겟 트레인, 타겟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target.code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적용하는 코드인데 일단 Python OpenIdentify Tools Run BP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Tools에 apply BP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 코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결국 BP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고 요 다시 I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BP 코드를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모델을 만들 때 소스 트레인하고 소스 밸리데이션 테스트 다 합쳐서 그냥 BP 코드를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소스 트레인만 가지고 BP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오픈NDPy의 데이터에 소스 트레인이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오픈NDPy의 데이터 밑에 그냥 source.code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source.code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그 다음에 다시 s 심볼 만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BP 논문에서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거 심볼 값을 32,000개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단위로 32,000개를 합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2,000개 주고 여기서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냥 10,000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대용량으로 만드실 거면 다시 S 32,000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과정이 오래 걸려요.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여기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데이터 밑에 source.code가 만들어진 거 보실 수 있죠. source.code는 당연히 뭐 한영 번역기를 했을 때 한국어가 소스라면 한국어 소스 트레인, 소스 밸리데이션, 소스 테스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source.code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타겟 쪽에 BP 코드를 만들어줘야겠죠. 그건 이제 밑에 똑같이 run BP에 타겟 트레인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심볼도 똑같이 만 해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source.code와 target.code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와 타겟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BP 모델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소스 트레인, 소스 밸리데이션, 소스 타겟에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apply BP인데 여기 보시면 OpenNT Tools apply.bp를 사용할 건데 코드, 다시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run BP로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소스 쪽에 먼저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OpenNDPy 데이터의 source.code가 되겠고요. C는 I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적용할 대상 맨 처음에는 소스 트레인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스 밸리데이션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스 테스트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I 같은 경우는 소스 트레인.txt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아웃 같은 경우는 이 인풋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BP 코드를 적용한 아웃풋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이제 source train bp.txt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요 줄은 이제 트레인, 소스 트레인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한 거고 요거는 소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한 거고 요거는 소스 테스트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코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스.점 코드가 다 똑같고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만 다른 거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소스 트레인 BP, 소스 밸리데이션 BP, 소스 테스트 BP 이런 이름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요 세 개를 각각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BP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실행하면 여기처럼 트레인 BP, 밸리데이션 BP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밸리데이션 BP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골뱅이로 나눠져 있죠. 요게 이제 서버 토커나이제이션이 된 그 단위예요. 골뱅이가. 그래서 기존 소스 밸리데이션과 차이점은 BP를 적용했을 때 요 골뱅이로 단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나중에 디토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요 골뱅이를 삭제시켜주면 됩니다. 기계번역 출력 결과도 골뱅이가 붙어서 나와요. BP를 적용했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 쪽에도 타겟 트레인과 타겟 밸리데이션의 BP를 만드는 그 타겟점 코드를 적용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폴더 밑에 보시면 다시 BP로 붙은 게 결국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능 비교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BP가 안 붙은 걸로 모델 한번 만들어 보고, BP가 붙은 걸로 한번 모델 한번 만들어 보면 성능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형태도 분석 단위로 보고 싶다 하면 다시 BP 말고 뭐 다시 몰폴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끼리 또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성능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사실 오픈NNT와는 별개입니다. 요건 데이터를 그냥 만드는 과정이고, 오픈NN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훈련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학습 데이터에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오픈NNT 파이토치에서는 .pt 파일을 갖고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지금 txt 파일들이잖아요. 요거를 좀 학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시리얼라이즈 데이터라 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그 파일 형태로 바꿔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오픈NNT 파이토치에서는. 그게 여기서 오픈NNT 파이토치에서 프리프로세스더 데이터라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일단 오픈NNT에 프리프로세스.py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리프로세스.py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NNT 프리프로세스.py,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스 트레인은 뭐고, 타겟 트레인은 뭐고, 소스 밸리데이션은 뭐고, 타겟 밸리데이션은 뭔지 경로를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트레인 소스, 그거는 이제 오픈NNT 파이의 데이터의 소스 트레인의 bp.txt다. 우리가 아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인 타겟 같은 경우는 타겟 트레인 bp.txt.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소스 밸리데이션 bp.txt. 그다음 밸리데이션 타겟 같은 경우는 뭐 타겟 밸리데이션 bp.txt. 요거 경로만 이제 실제 만약에 하신다면 경로만 잘 지정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캡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save 데이터라는 거는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 거냐라는 건데, 오픈NNT 파이 데이터 밑에 데모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라는 거예요. 요거는 파이토치 신기하게 그 슬래시 맨 전까지는 경로를 적어주고 그 뒤에는 이름을 적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demo.pt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까 복캡 사이즈 말씀드렸는데, 소스 복캡 사이즈는 뭐 32,000개로 할 거다. 타겟 복캡 사이즈는 또 32,000개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복캡 사이즈를 프리프로세스 단계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서비스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잘 상기시켜 보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demo.train.0.pt, demo validation pt, demo.bookget pt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트레인 데이터 오픈NNT 파이토치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emo.train.0.pt, demo.validation.0.pt, demo.bookget.pt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돼요. 결국 이거를 나중에 트랜스포머 훈련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RNN, CNN 같은 경우만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오픈NNT 그 도큐멘테이션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제일 성능이 좋은 트랜스포머를 일단 이번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PU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머를 할 때. 그래서 GPU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이 NVIDIA SMA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당연히 콜앱이니까 느낌표 붙여주고 NVIDIA SMI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 GPU가 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GPU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 T4라는 걸로. 이게 이제 GPU를 뭘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본 거고, 트랜스포머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엄청 코드가 이렇게 긴데 이게 뭐 코딩을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게 파이썬 오픈NLP 파이 train.py인데 여기 슬래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프리프로세스에서 데모라는 이름으로 여기 데모.train valid vocab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모델은 여기에 이제 데이터는 여기 오픈NLP 파이 데이터 밑에 있는 데모로 시작하는 놈 해서 여기 데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이름을 그 다음에 세이브 모델. 세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을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체크 포인트마다 뭐 1000번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을 저장하는 거, 뭐 1000번 학습했을 때 모델을 저장하거나 그럴 때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할 거냐가 세이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픈NLP 파이의 데이터의 모델이라는 걸로 이제 생성을 저는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픈NLP 파이 밑에 데이터 밑에 모델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모델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모델.mo라는 걸로 이름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돼요. PT 파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RNN 사이즈, 뭐 워드 벡터 사이즈 이런 거는 아까 트랜스포머 기초 개념 설명드릴 때 512 벡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력이 그게 이 510이고요. 뭐 피드 포 뉴럴 네트워크는 논문에서 똑같이 2048 레이어를 쌓았다 했는데 그게 2048이고 요 헤드 같은 경우는 아까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 헤드 몇 개 하냐 그거죠. 그 헤드 8개 논문에 그대로 한 거고 인코더 타입은 트랜스포머 쓸 거고 디코더 타입도 트랜스포머 쓸 거다. 요거를 만약에 CNN을 사용하고 싶다면 CNN으로 바꾸시면 되고 RNN을 사용하고 싶으면 RNN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지션 인코딩. 트랜스포머에서 포지션 인코딩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사용할 거다라고 포지션 인코딩 적어주면 되고 트레인 스텝. 얼마만큼 트레인을 할 거냐? 뭐 한 20만 스택까지 트레인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 배치는 얼마나 할 거냐? 뭐 드롭아웃은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오픈NLP 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베스트인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서 뭐 이런 거 설정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요 데이터에서 내가 설정한 이름으로 해줘야겠죠. 난 아까 데모라는 이름으로 해줬으니까 데모를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체크포인트 스텝 얼마마다 체크포인트를 설정할 거냐 그럼 나 1000스텝마다 모델 하나씩 생성을 할 거다 라는 그 부분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랭크 요거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GPU를 요걸 빼면 GPU 훈련이 안 되고 CPU로 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GPU 랭크 0 이렇게 해서 GPU로 훈련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게 훈련 코드인데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일단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스텝 1000마다 저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850까지 됐거든요. 여기 이제 쭉 훈련이 되는 과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구조예요. 멀티 헤드 어텐션,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모델 서머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면은 뭐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나오고 파라미터 몇 개 썼다, GPU 쓰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50, 100, 뭐 15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마 1000에서 이제 모델이 생성될 거고 모델이 생성되면은 이제 이렇게 번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모델 생성하고 번역 진행하고 딥토큰하고 블루점스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 영어 뭐 번역기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영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둘 중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픈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 네이버 사전 있잖아요.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은 요 예문이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이게 결국 병렬 코퍼스잖아요. 한영. 요거를 이제 크롤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크롤링 하실 줄 아는 분은 요거를 이제 크롤링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이제 한영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병렬 코퍼스를 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픈 서브타이틀스라는 거예요. 국내 기계 번역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서브타이틀스를 보면은
언어쌍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영화 자막 같은 거 병력 꼽아 쓴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코라고 있을 텐데 여기 뭐 코라고 있잖아요. 여기 코 그리고 뭐 여기 원하는 언어상 뭐 잉글리시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부분에 코 맞는 부분을 다운 받으시면은 병력 꼽아서 한 120만 정도 있어요. 여기는 한영이.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시고 또 뭐 크롤링해서 데이터 모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건데 AI 허브라는 곳이 있어요. 구글에 지금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면 좋은데 AI 허브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데이터가 꽤 많아요.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AI 데이터 보면 법률 특허, 뭐 한영 병렬 말문치, 사물 이미지, 글자체 이미지, 인도 보행 영상, 멀티모달 영상,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영 병렬 말뭉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아직 구축 중이고 아마 올해 말쯤에 200만 한영 병렬 말뭉치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으로 몇 개 한 10만 개 정도인가밖에 아직 100%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200만 개가 완성이 될 거고 이제 솔트룩스, 뭐 에버트란, 플리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세 개의 기업에서 합작해서 지금 고품질의 병렬 말뭉치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성이 되시면은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오픈NMT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번역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운을 받으려면은 그 라이센스 또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보내고 그냥 각 여기 대화체, 구어체, 문어체 다 병렬 말뭉치 다운 받으셔가지고 아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는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으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모으시고 오늘 알려드린 오픈NT 파이토치로 모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번역 서버를 만들어 본다던가 웹 서버도 만들어 보면서 서비스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 서버 만드는 거나 웹 서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모델로 네이버 파파고처럼 모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1000이 넘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1000이 넘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보면 제가 아까 모델이 생긴다 했잖아요. 여기 모델 밑에 모델 스텝 1000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모델은 정말 안 좋겠죠. 블루 점수가 아마 1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00 스텝밖에 안 돌렸으니까 보통 한 3만 스텝은 돌려야 그나마 좀 원하는 성능이 나오고 한 20만 그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 1000만 돌렸으니까 성능 안 좋지만 일단 번역은 해볼 수 있겠죠.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번역을 해보는 방법은 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부분에 여기 파이썬 오픈NT 트랜슬레이션 파일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슬래시 모델이 있는데 요 모델이 여기 지금 생성한 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경로를 적어주고 모델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오픈NT 데이터 모델에 모델 스텝 1000을 쓸게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소스로는 이제 번역할 대상인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밸리데이션 파일을 번역하도록 할게요. 오픈NT 데이터에 소스 밸리데이션.txt를 이제 소스로 넣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요거가 이제 번역이 됐을 때 이 문장이 되겠죠. 아웃풋 같은 경우도 아웃풋 오픈NT 데이터 .txt prediction.txt로 저장할게 라는 거고 여기 이제 replace unk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이유가 아웃 오브 보케브러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OO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보케블 32,000개밖에 안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2,000개 외의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UNK를 내뱉게 되거든요. 그냥 실제로 이제 출력이 UNK라고 떠요. unknown. 그래서 unknown을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소스에서 어텐션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를 그냥 타겟에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replace UNK라고 치면은 UNK가 안 뜨고 다른 걸로 알아서 대체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벌보즈 같은 경우는 요거를 빼면은 이렇게 출력 결과가 안 뜨고 요거를 넣으면은 저렇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보고 싶어서 벌보즈를 넣은 거고 여기 슬래시 GPU 0 한 거는 GPU를 번역하는데 사용하겠다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GPU를 사용하려면은 요거 일단 꺼야겠죠. 그래서 일단 요 학습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까지 되신 분들만요. 모델 1000이 만들어지신 분만 일단 학습을 종료해 주시고요. 만약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요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면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해서 이제 종료가 된 거고 저는 이제 모델 1000을 이제 한 거죠. 모델 1000으로 번역을 시작해 보면 GPU를 사용하면 되게 번역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되게 빨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리스트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게 토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5,000개 정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번역이 아마 될 거예요. 요거가 완료가 되면은 프레즈.txt에 이제 번역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조금만 기다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즈.txt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계속 생성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소스 밸리데이션을 제가 소스로 넣었기 때문에 그거가 번역된 5,000문장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똑같이 5,000문장 번역된 결과가 들어가게 되겠고 성능 측정을 하려면은 아까 그 기계 번역된 프레즈.txt와 요거에 대한 정답을 이제 비교해서 블루 점수를 내면 될 거고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P 단위로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디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3,000개였네요. 3,000개가 이제 번역이 다 되면은 프레드 에버리지 스코어 뭐 이렇게 PP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번역이 다 된 거예요. 요 문장이 요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 요거를 이제 디토크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왜 디토크나이제이션을 하냐면 프레즈.txt를 보면은 이 단위들이 지금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BP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골뱅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데 seed라는 게 이제 이것도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 아닌 언어인데 요거를 사용하면은 요 골뱅이 띄어진 거를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토크나이제이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골뱅이 띄어쓰기를 그냥 공백으로 리플레이싱 하는 거죠. 이게 싫으면은 그냥 파이썬에서 그냥 점 리플레이스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은 결국 프레드.txt가 디토크나이제이션이 된 거고 요거에 이제 블루 점수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제가 아까 툴즈에 이제 오픈NT 외에 개발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픈NT 파이의 툴즈의 멀티 블루.펄 요게 이제 블루 점수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펄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픈NT 파이 데이터에 타겟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 되겠죠. 제가 아까 소스 밸리데이션을 넣었으니까 타겟점 밸리데이션 txt가 정답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그 기계 번역된 정답 문장을 넣어주면 돼요. 부등호표로 여기에는 이제 정답, 여기에는 이제 프레딕션 기계 번역 문장을 넣어주면 이거를 실행하면 이제 블루 점수가 뜰 거예요. 이거 0.35 당연히 1000이니까 0.35가 뜨는 거고 보통 이제 블루 점수가 한 30점이 넘으면 좋다고 보고 보통 한 40점이 넘으면 좀 우수한 모델이죠. 구글 같은 데서는 뭐 트랜스포머가 아마 41.8까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학습을 많이 시키면 되고 데이터 양도 많으면은 이제 되겠죠. 오픈 서브 타일스로 이제 제가 100만 개 정도를 해봤을 때 그것만 했을 때 블루 점수가 한 12, 13 정도 나왔었어요. 오픈 서브 타일스만 사용했을 때.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한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픈NT 파이토치 이 플로우대로 하면은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픈NT 파이토치를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이게 소스를 분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스를 분석하는 거는 이제 시간상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는데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은 파이썬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트랜스포머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소스를 분석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트랜스포머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트랜스포머 소스를 분석하려 했다가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고 나서 소스를 분석하니까 이해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단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론들을 좀 공부하시고 기초적인 딥러닝 이론들 그런 건 이제 그 김성훈 교수님 모두를 위한 딥러닝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다양한 강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최신 기술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 논문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논문 같은 경우 아카이브에 굉장히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뭐 그런 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논문들 아까 카카오 리포트 그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정리해드린 그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분야들 그런 것들 논문을 찾아보시면서 좀 개념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 공부를 하셔야겠죠. 파이토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오픈NT 파이토치든 뭐 텐서 투 텐서든 하나를 잡으셔서 하나하나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트랜스포머 소스만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의 박규병 님이라는 분이 트랜스포머 소스를 오픈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박규병 트랜스포머라고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규병의 트랜스포머 요거가 소스를 분석하기 저기에는 되게 주석 한 줄 한 줄 달면서 분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입니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파이토치 트랜스포머라고 치면은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뭐 다양한 분들이 해놨는데 이 중에 하나 고르셔도 되고 하버드 NLP에서 어노테이션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설명 글,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걸 소스와 함께 공개하는 게 있는데 그거가 파이토치에선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뭐 박규병님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 소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대학교 소스 코드 그게 이해가 됐다 하면 이제 오픈 NMT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거가 분석이 됐으면 더 나아가서 컨트리뷰션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오픈 NMT 파이토치를 변형해서 뭐 AP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치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훈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보다 훈련 시간은 한 3배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추천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텐서플로우가 훈련이 좀 느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그 드린 소스 코드에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앱을 가시고요. 다시 새로운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똑같이 업로드 누르시고 파일 선택을 하셔서 오픈엔티 텐서플로우 실습을 임포트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개념이 될 텐데요. 똑같이 git 클론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똑같이 git 클론을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또 오픈NLT TF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까 그 파이토치에서는 툴즈였잖아요. 그 외부에 사용하는 게 여기서는 그냥 서드 파티라고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 BP, 뭐 런 BP 다 있는 거고요. 멀티 블루 펄 똑같이 있고요. 오픈NLT 파이토치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듈별로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코더, 뭐 셀프 어텐션 디코더, RNN 디코더, 뭐 디코더 점파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분석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파이토치 도큐멘테이션에서 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GPU를 사용하려면은 이 pip install 그다음 오픈NLT TF 텐서플로우 GPU 이거를 실행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할 때 마찬가지로 느낌표를 붙여서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설치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뒤에를 이제 보면은 설치를 했다 하면은 데이터 컬렉션 이거는 이제 오픈NLT 텐서플로우에서 또 제공하는 오픈된 무료 데이터예요. 그거는 이제 wget이라는 것은 URL을 통해서 어떤 그 자료를 이제 다운받겠다는 건데 URL을 입력하면 거기에 있는 요걸 입력하고 요 tar xf 뭐 이렇게 하면 이제 RGB 풀리는 거거든요. 리눅스 이제 명령어여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IP가 이제 설치가 다 끝났으면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다운받는 그런 소스고요.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여기 밑에 토이 END라고 생기시는 게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똑같이 소스 테스트, 소스 트레인, 소스 밸리데이션, 타겟 테스트, 타겟 트레인, 타겟 밸리데이션. 그래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뭐 차이가 없어요. 뭐 데이터만 있으면은 어느 곳에든지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버와 토커나이제이션도 아까랑 동일한 부분이에요.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오픈NLT TF 서드 파티 런 BP를 해서 소스 쪽에 이제 코드 만들고 타겟 쪽에 코드 만들고 각각 다 적용하는 거.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쭉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점 코드를 만들고 타겟점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어플라이 BP를 하고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이제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스 테스트 BP, 트레인 BP, 밸리데이션 BP 또 코드 다 아까랑 똑같이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토커나이제이션까지 뭐 별 차이가 없어서 결국 훈련하는 방법만 조금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파이토치에서는 프리 프로세스 더 데이터라 해서 좀 PT 파일을 생성해 줬죠.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는 좀 달라요. PT 파일을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T가 파이토치의 약자거든요. PT 파일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캡을 추출해야 돼요. 보캡만 추출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MLT build 보캡 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이제 보캡을 사용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뭐 사이즈를 그냥 5만 정도 보캡을 추출해 볼게요. 그 다음에 save 보캡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저장되는 경로 입력하고 이름 입력하면 되고요. 뭐 source bocket.txt라는 곳에다가 이 저장을 할 거고 그거는 일단 타겟도 마찬가지로 보캡 5만 사이즈로 해서 저장을 하겠다. 그럼 이거 실행을 하시면 보캡 파일이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워닝이 뜨는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타겟 bocket.txt하고 source bocket.txt가 생성된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캡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명령어 하나로 입력을 다 했잖아요. 트랜스포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줄만 딱 실행하면 됐는데 요거는 좀 텐서플로우는 조금 복잡해요. data.yaml라는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YML 파일. 요게 그냥 JSON 파일하고 비슷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디렉토리는 toend 밑에 run이라는 거 밑에 아까처럼 모델 뭐 파이토치 모델 그 생성하는 그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 이렇게 해서 또 트레인 피처 파일 이게 소스 트레인 쪽에 해당하는 거고 트레인 레이블 파일가 타겟 트레인 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밸리에이션 피처 파일이 소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이밸리에이션 레이블 파일즈가 타겟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보캐브러리 경로 타겟 소스 각각 적용해주고 체크 포인트는 얼마로 할 건지 이밸류에이션 얼마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까지만 하고 트레인 세이브 체크 포인트까지 해도 다 돌아가는데 실제로 오픈NLT 파이 텐서플로우 그 도큐멘테이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테이션에 가시면은 오픈의 TF 도큐멘테이션에 가시면 여기에 파라미터즈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 파라미터즈에 여기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서 제공하는 거는 엄청 많아요. 이만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설정하는 것도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런 거를 이제 오토 컨피그라 해가지고 텐서플로우 자체에서 제일 좋은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훈련하는 부분인데 이게 슬래시하고 오토 컨피그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하면은 그냥 기본 아까 데이터 경로만 설정해주고 뭐 세이브 체크 포인트만 설정을 해줘도 오토 컨피그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담이라는 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옵티마이제이션을 뭘로 할 건지 그런 걸 다 여기서 다 하나하나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옵티마이저 파라미터, 옵티마이저 아담 파라미터 뭐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는데 뭐 그 오토 컨피그를 이용하면 여기서 알아서 제일 좋은 성능으로 알아서 다 구성을 해주고 우리한테 좀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패스트 텍스트로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보면 소스 임베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냥 그 만들어진 모델 경로만 입력해주면은 워드 임베딩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YAM 파일을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넣는 방법은 이 SK 여기 데이터.yam 이게 데이터 이 파일을 그냥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그 데이터.yam 파일이 toend 밑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SMI 이거 뭐 그냥 GPU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하시고 여기 이제 ONNT 메인 트레인 앤 이벌 이게 학습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모델 타입 그냥 트랜스포머 이거 하면은 트랜스포머 알아서 훈련이 돼요. 오토 컨피그를 쳐주고 그다음 컨피그레이션이 이게 YAM 파일 경로예요. 데이터.yam 하고 GPU 몇 개 쓸까 이거 경로만 지정해주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오픈NLT 텐서플로우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델 타입 트랜스포머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픈NLT 텐서플로우에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모델들을 살펴보면 요 URL을 들어가시면은 어떤 걸 제공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뭐 NMT 빅이라는 것도 있고 NMT 미디움이라는 것도 있고 NMT 스몰 뭐 태거 트랜스포머 뭐 트랜스포머 FP16 AN의 트랜스포머 빅 아까 말씀드린 빅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여러 개 12개를 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빅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그냥 모델 타입 트랜스포머 빅으로 바꿔주면 트랜스포머 빅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계시면 다양하게 응용 가능해서
일단 소스를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좀 초심자들에게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생각돼서 일단은 제가 이 소스 분석을 안 드리고 어떻게 모델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ONNT 메인 인포 요거를 하고 오토 컨피그 하고 컨피그는 아까 그 데이터 양 파일 경로 지정해주고 피처 파일 같은 경우가 여기 피처 파일이라 돼 있는데 요게 번역을 할 문장 프레딕션 파일 같은 경우가 번역이 될 문장 요게 이게 프레딕 txt 똑같아요. 파이토치랑 뭐 별다른 큰 차이는 없죠. 단지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디토커나이제이션 똑같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픈NLP,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사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방법론만 가르쳐 드린 거지 이제 실제로 뭐 회사나 대학원을 가셔서 실제 본인 서버에 깃 클론을 하시고 콜앱에서는 사실 훈련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실습하기엔 좋은데 본인 서버에 뭐 실제 설치해 보시고 데이터도 본인이 수집을 해 보시고 다양한 모델을 또 만들어 보고 또 토커나이제이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BPE 말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다양하게 토커나이제이션 해서 뭐 모델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뭐 번역 서버에 대해서 뭐 만들어 본다거나 뭐 웹 서버도 만들어 본다거나 하면은 본인이 실제로 기계 번역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자면은 자연 언어 초심자라고 들어서 좀 쉬운 단계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자연 언어 처리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언어학에 대해서 자연 언어 처리에 필요한 언어학 핵심들만 배워봤고 자연 언어 처리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또 최근 뜨거운 분야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버트나 GPT, 뭐 XL에 또 오늘 말씀드린 로보타의 최신 기술 그런 거 살펴봤고 또 RBMT, SMT, NLT의 순서대로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기계번역 오픈소스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기계번역 서비스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오픈NLT,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사용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린 거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제 이 소스를 좀 분석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모델로 변형을 하시는 연습을 아마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